네, 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이어서, 네, 공황장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대부분 호전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100% 완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권하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할 것을 권하는데, 이 인지행동 치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내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취미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취미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그래서 취미생활 중에서도 좀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근데 사실 취미생활이니까 아무리 저 지금부터 그림 그리세요 한다 그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떤 것이든지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갑자기 지금부터 저 그림 그리자, 지금부터 소설을 쓰자, 뭐 지금부터 십자수를 하자, 지금부터 악기 연주를 못하는데 악기 연주하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고요. 자신이 평소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만드는. 사실 그 사진을 찍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가는 거니까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영상을 만드는 건데 사실 사진을 고르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진만 다 골랐으면 그 나머지는 쉬운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사진을 고르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죠. 그러면 또 그 영상을 또 보죠. 계속 반복해서. 사진은 사실 거의 다시 볼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영상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자주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울증이 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요. 참 좋은 게 사진 속의 얼굴 웃고 있어요. 사진 속의 얼굴은 인상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상 쓰고 있는 사진을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진 속의 그 모습은 웃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취미생활은 굉장히 좋습니다. 꼭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공황장애는 인지행동 치료 효과가 있으면 아론백을 통해 입증했고요.
정신치료적 접근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의 하나의 예로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 것에 공포를 느낄 경우 그 버스를 계속적으로 타면서 내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만약에 그 대관람차를 타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안 타는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 타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어요. 실제로 주위도 보더라도 비행기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은 좋은데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차멀미도 마찬가지고 배멀미도 마찬가지고 멀미 때문에 못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멀미 같은 경우도 저도 어릴 때 차멀미가 굉장히 심했지만 차멀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차를 탐으로써 극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차멀미는 계속 차를 타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버스나 비행기나 뭐 차나 이런 걸 타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탐으로써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인지적 변화, 인지적 변화가 곧 치료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치료에 대한 치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변화에 이제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적 변화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불치병 관련 글에서 자신의 정상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글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공황장애를 치거나 유튜브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체에 큰일이라는 동영상 최대한 안 보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치료가 되기 전에 만약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가 되기 전에 유튜브에 계속 그것을 노출시킴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대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버스에 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료가 되기 전에 그것을 하면 점점 더 치료가 더 강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황장애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공황장애를 치거나 이런 증상에서는 신체 큰일이라는 이런 동영상은 최대한 안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이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계속 해봄으로 버스라고 한다. 버스를 계속 타봄으로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인데 왜? 문제가 없구나. 내가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특별히 이와 같이 상태가 호전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시키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런 것에 너무 노출시키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노출시킬 때에도 반드시 치료적 전략이 있는 가운데 해야 되지 그냥 노출시켜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인지재구조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지행동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인지재구조합니다. 인지의 왜곡을 교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고, 생각의 왜곡은 행동의 폭을 제한하며 차츰 정상이 악화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의 어떤 왜곡은요, 행동의 폭을 제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사람 정상인 거예요.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어떤 이런 사고의 왜곡은 행동의 폭을 제한한다니까요. 그리고 차츰 어떤 정상이 악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인지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인데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공황 상태에 대한 패닉에 대한 재앙화 사고와 과대화 사고로 교통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이미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대화 사고가 뭐냐? 이번에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도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다음에는 공황을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이번에 공황 발작을 경험했지만 간신히 살아났어. 그렇지만 다음에 공황을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여러분 항상 늘 말하지만 뭐 죽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확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일반인, 정상인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그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에 걸려 있으면 자신은 더 일반인보다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대한데, 그러니까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 항상 위험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공황을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러한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화 사고는요,
내가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내 인생은 공황장애로 인해 끝났다 라는 식의 사고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지의 재구조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지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죠, 이미.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인지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인지의 왜곡 현상, 이러한 인지의 왜곡,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키마, 어떤 인지의 틀, 이 틀을 바꿔줘야 된다. 이 틀을. 지금 이 사람들은 과대화 사고든 저항화 사고든 이미 이런 틀을 형성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틀을 바꿔주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계속 사고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이런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행동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이 틀이 점점 더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나아지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불안정성, 그 두려움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화되어져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바꿔주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하는 것은 이 인지의 재구조화, 이 틀의 재구조화입니다. 이 틀의 재구조. 이 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인지하는 이 틀을 바꿔줄 때야 이러한 사고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고가 바뀌어져야지만이 이제 자신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의 재구조화, 가장 사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지의 재구조화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 재구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지의 재구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과대화 사고, 저항화 사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인지의 재구조와 사고의 왜곡을 통해서 행동의 폭을 제한되는구나.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공황에 대한, 패닉에 대한 제한화 사고와 과대화 사고로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과대화 사고는
이번에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다음에는 공황을 겪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라는 식의 사고. 재앙화 사고는 내가 공황장애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내 인생은 공황장애로 끝났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 이런 것을 재앙화 사고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